여은남과의 이혼을 요구한 희철은 염장선에게 알리고 고등학교 럭비부에서 큰 아버지의 백으로 서동주를 내쫓을 게 아니라 서동주와 붙어서 완전히 깨져서 지는 게 나았다며 그땐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었다고 후회한다. 분노한 염장선은 몽둥이를 꺼내들고 엿듣고 있던 성보연의 만류에도 몽둥이를 휘두른다. 여은남이 여순호가 아빠라고 말해 혼란스러운 서동주는 아빠가 안고 있는 아이가 누군지 묻는 여은남에게 모른다고 한다. 서동주는 염장선과 허일도의 과거를 조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사진이라고 말하고 아이에 대해 말하려고 한순간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와 대화가 끊긴다. 차덕희는 돌아온 여은남에게 돌아가서 희철과 잘 살라고 말하고 차강천은 얼마면 결혼을 유지할 거냐고 묻는데 욕심내며 받아낸 주식을 다 돌려줄 테니 이혼 허락해달라고 요구한다. 서동주는 공비서에게 성현이를 찾아왔다고 사진을 보여준 후 그녀의 반응에 그 아이가 성현이라고 확신한다. 놀라는 공비서에게 회장님도 기억하는 성현이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차덕희도 모른다고 잡아뗄지 묻는데 차이사는 아이 이름조차 모르고 본 적도 없다고 한다. 자신이 성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반응 없는 공비서에게 약속해달라는 동주의 강압에 공비는 약속을 하겠다고 한다. 여순호가 성현이한테 선물하려고 부탁한 책을 전한 공비서는 은남이를 포기하라고 말한다. 주제넘게 참견하는 어른들의 오지랖이라며 혼잣말을 한 동주는 공비서와 차이사가 짜고 어린 성현이를 죽였다며 죽은 줄 알았던 성현이 서동주로 살아 돌아와 여전히 죽기를 바라냐면서 위협한다. 그게 아니면 왜 몇십 년이 지나 죽은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있냐며 분노한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왜 돌아가셨는지 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상가의 어른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고 싶은데 여은남을 위해 참기로 했다며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찾지 않겠다고. 서동주의 차에 탄 여은남은 아빠가 집에 한번 데려온 아이라고 누군지 알 것 같다며 그 아이는 죽었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 교통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신 날 밤에 은남은 엄마가 엄마와 아이를 내가 다 죽여버렸다며 울먹이며 공비서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동주의 말에 당시 사고 기록도 찾아보고 경찰서도 가봤는데 아무 기록도 없고 대산그룹 사위가 죽었는데 기사 한 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묻는다. 그때 차강천의 메시지를 받고 간 서동주는 차가운 눈으로 허일도를 바라보다 강 회장이 부르는데도 나가서 곧바로 피마담을 찾아가 자신이 처음 발견된 동네를 가게 된다. 누나랑 엄마는 자신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묻자 구세주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약 먹고 세상을 등지려던 유진을 살렸다며 연주는 엄마가 죽었을까 봐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처음 본 동주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우는 소리에 유진이를 흔들어 깨우자 저승 문턱에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한다. 연주는 아이가 성현이라고 말하자 넌 동주라며 엄마가 동생 낳으면 부르려고 했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유진이 엄마가 어디냐고 묻자 유진을 가리키며 엄마라며 웃는다. 서동주는 배연배와 명태금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여순호의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일부러 기사를 막은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배원배에게 신문사를 찾아가서 옛날 신문들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허일도에게 지영수를 소개한 염장선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거라고 말한다. 동주는 차고키를 불러내 차 회장님 몰래 훔쳐간 달러박스에 잔뜩 묻은 차고키의 지문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알면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하자 차 회장과 지영수의 결혼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차 회장님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거래한다. 차강천은 가족들을 불러 지난번 데려다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밝힌다. 이어 동주가 회장님은 지영수와 결혼하고 지선우를 입적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화가 난 덕희는 남자가 치매인 걸 알고도 여자가 결혼하려는 이유가 뭘 것 같냐는 질문에 차 회장은 돈 때문이고 아들 때문이라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다. 악하고 소리를 지른 덕희는 자리를 뜨고 차 회장은 동주가 허일도와 차고키가 지영수와 결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두겠다는 말이 떠오른다. 차강천의 지시로 서동주는 염장선과 결혼이 파탄난 원인이 염희철로 위약금은 필요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 염장선은 서동주에게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게 시키고 서상무는 먹이를 주는 사람인지 먹이를 받아먹는 금붕어인지 묻는다. 기를 쓰고 올라가도 1등으로 먹이를 받아먹는 금붕어라며 서상무의 인생의 끝이라며 이조원 눈 감아줄 테니 당장 해외로 떠나라고 협박한다. 이조원은 당연히 자신의 돈이라는 동주는 자신이 한국을 떠난다면
선생님을 죽인 이유라고 빨리 죽고 싶냐고 살벌한 기싸움을 한다. 그때 청구가 와인을 들고 들어오자 동주는 지금 충분히 즐겨 드시라며 나중에 혀끝에 한 방울만 묻혀달라고 애걸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며 비웃으며 돌아간다. 지영수와 지선우를 회사로 불러 회사 구경을 시켜준 차강천은 서상무에게 회사 일을 배워보라며 이 자리를 그냥 물려주지는 않겠다고 한다. 합의서를 확인한 차강천은 자신의 결혼식이 끝나면 서둘러 은남과 결혼해서 손주 사위 자격으로 지선을 직하라고 한다. 한편 여순호의 교통사고 기사를 찾아낸 배원배는 허일도가 현장에 있었던 건 확실하다고 전한다. 악몽에 시달리며 깬 서동주는 강희연을 찾아가 최면요법으로 기억을 찾으려고 한다. 뒤에 오는 아저씨 차에 강아지 인형이 있고 아이가 울고 있다고 말하며 최면에서 깨어난 동주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이현은 악몽에 시달리던 동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다. 살려달라며 울던 동주는 하지 말라며 소리치며 공포에 질려 깨어나고 소파 아래로 웅크리는 영상이었다.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 뒷자리에 아이 중 서동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잠들었고 동주가 아이처럼 말하는 걸로 봐서 뒷자리에 있는 아이가 돼서 최면요법을 해보면 끝이 보일 것 같다고 조언한다. 최면요법이 다시 시작되고 동주는 트럭이 뒷차를 앞질러 와서 차를 밀어버리고 뒤쫓아온 차는 허일도의 차였고 사고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트럭 운전자는 성현이 차강천의 아들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받고 트럭 운전자에게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허일도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울면서 살려달라는 성현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차로 돌아가 입에 종이를 물고 그대로 돌진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